어떻게 보면 이제 좀 끝물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보통 그래요. 지금 그죠? 대표적으로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배성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배선구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S9 모터스라고 치면은 카센터 위치가 나오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일은 수입차 정비랑 관리, 올드카부터 신차까지 전반적인 자동차의 모든 메인터넌스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마티즈부터 포르쉐까지 자동차의 모든 거를 관리합니다. 모닝부터 람보르기니까지가 더 멋있잖아요. 그래? 지금 이 카센터를 네.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자동차 정비를 시작한 건 20살 때부터 했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죠. 17년 된 것 같아요. 17년. 제가 언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10년이면 전문가인데 17년이니까 완전 있어 보이네요.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컨셉도 마티즈에서 포르쉐처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올드 앤 뉴. 제가 이제 87년생이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차 있겠어 싶었거든요. 이제는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84년식, 82년식 이런 차들도 이제 오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지도 쌓이니까. 진짜 이제는 내가 올드,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데, 자동차 초기에 전자 제어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계식 이런 차들도 공부하면서 메인터넌스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22년식 신차들 그냥 전자장비예요. 진단기가 컴퓨터고 컴퓨터를 연결하고 진단을 해야지. 길에 보면은 3, 40년 돼 보이는 차도 굴러다니잖아요. 그런 거 부품은 어디서 구해요? 대한민국 차는 과거에 각그랜저 요즘 이슈되잖아요. 지금의 그랜저 신형이 각그랜저의 오마주다. 오마주한 건데 각그랜저 부품을 구하려면 국내에서 나오진 않아요. 각그랜저가 90년대 차여도.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대기아 차는 그게 관리가 안 되는데 BMW, 벤츠, 포르쉐 이런 클래식 카들은 아직도 부품이 나와요. 미국 차 같은 경우는 레플리카 그런 개념으로 회사에서 부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차를 유지하고 싶은 회사에서 만들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그런 걸 잘 검색을 하다 보면 구할 수는 있죠.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네. 구글에 가면은 제가 외국인들하고 이제 친구도 있고 부품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차만 주로 전문으로 하신 거네요? 수입차를 하게 된 게 필연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오일 교환이나 소모품 교환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세계 차를 다 해요. 하지만 정비의 깊이 파고들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차가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하면 더 깊은 정비,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듈을 해킹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집약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BM,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밖에 안 하게 돼요. 와, 여기 가니까 BMW가 다 해결이 돼 하다 보니까 그쪽만 파다 보니까 그런 수입차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특화가 됐네. 한 우물만 파고 계속 끝까지 가보다 보니까 뒤에 있는 장비들도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떠한 특정 기능이 이 장비에서 된대 그러면 그 장비를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차들이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수입차가 많아진 것 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마티즈부터 포르쉐라는 거에 변함은 없지만 수입차가 이제 주로 많이 오게 된 거죠. 카센터 하려면은 자격증이나 무슨 허가받거나 이런 신고사항 같은 게 있어요? 단순하게 타이어만 탈부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이 전문 정비업을 하려면 첫 번째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동차 전문 정비라는 허가가 따로 있습니다. 카센터 안에 법적 장비가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와서 실사 보고 자동차 관리 등록증이 나와요. 그러면 등록증을 갖고 허가를 내는 거죠. 자격증이라는 거는 뭐 정비 자격증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지금 3급인데 3급 정비소는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3년 이상, 산업기 이상부터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정비 산업기사. 뭐 2급 이상부터는 산업기사가 필수로 갖고 있어야지 할 수 있고요. 전공은 자동차 관련 하신 거예요? 전문대 자동차과 나왔고요. 고등학교는 인문계 이과였습니다. 자동차 전공한 게 필수는 아닐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도? 그게 좀 아쉽죠. 공부 안 했나 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이 현장감 있는 것과 대학교의 교육은 딱 매칭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2022년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학법만 해도 딱 그런 거죠.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폴더폰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무 뒤처지니까. 네, 그런 거 가장 크고, 다양한 메이커나 그런 정비 사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카센터를 차리겠다 그러면 일단 자격증을 따고 허가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관심 있는데 못 고치는 분들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S9 아카데미아라고 해서 교육 사이트를 만들고 간지러운 걸 긁어줄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뭐 어디 뭐 들어가서 알바로 배울 수도 있지만 교육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카센터 사장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보통 저희가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래서 저도 근무 시간 내에 주어진 역할을 합니다. 보통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상담, 진단, 견적, 고객의 응대라든지 저희는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마트처럼 하는 서비스가 자동차 정비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 간 것처럼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병원에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에요. 금액 갖고 할인합니다, 최저가입니다가 아니라 여기 가면 중복 투자 없이 한 번에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고치면 더 고장이 나지 않게끔 해준다, 이런 기술적인 영업과 기술적인 거에 대한 집중적인 걸 많이 투자를 하죠. 최저가 하는 많더라고요. 요새 앱도 예, 있고 맞아요. 예.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일단은 뭐 제 돈 주고 안 고장나게 잘 고쳐준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애가 둘이에요. 6살, 3살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한 9시까지는 이제 육아하고 애들 재운 다음에 다시 나와서 자료 만들거나 이제 공부할 것들 하고 보통 한두 시에 자요. 반도체 수급 안 돼갖고 차 늦게 나온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약 새 차가 왔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새 차가 들어왔어도 네. 베이커별로 전용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용 장비를 통해서 매뉴얼이나 회로들을 봐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역으로 정상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서 안 좋은 데이터를 뭔가 좀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 고객님들한테 얘기해요. 공업사에서 못 고치고 온 것들은 나도 이거 처음 한다, 이런 방향성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해서 확인할 건데 동의 받고 저도 해보는 거죠. 동의를 먼저 구하고 뜯어야 되니까. 그냥 그쵸. 뜯었다가 막 뭐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죠. 17년 동안 카센터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차 있어요? 가장 최근에 좀 남들 안 해본 걸 해봤어요. 튜닝이죠. 같은 BMW지만 M3에 있는 엔진을 네. 95년식 BMW 53에다가 이식을 했어요. 옛날 차에다 요즘 거를? 네. 그래도 굴러가나 보다. 그거를 성공했어요. 회로도를 두 개 다 분석을 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별도로 튜닝 회로를 따로 놓은 게 아니라 이 5시리즈 회로를 이용해서 걔를 실은 거였어요.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간 거네. 아, 네, 한 4개월. 지금 그걸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 작업이 한 기억이 남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시스템이거든요.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기 시스템을 수리했던 것 같아요. 공식 센터 애들이 먼저 했을 거 아니야. 아니죠. 저는 아니고. 사고 난 차를 아, 했으니까. 사고 난 차를. 지금 BMW 공식 센터에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이 E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은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예요. 전기 구동 장치를 구동도 하고 전기도 충전해주고 하는 메인 머리라고 보면 되는데 걔를 고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전국 재고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나간 적도 없다는데 그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저랑 출고했어요. 저도 지금 좋은 것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BMW 530E가 한 대가 또 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네. 7개월 동안 아직 못 고쳤어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고칠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아니요, 글로 지금 넘겨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어. 해야죠. 어찌 보면은 미래 기술이고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야죠. 자동차 정비라는 사업은 뒤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동차를 설계한 박사님들도 몰라요. 자동차를 설계했을 때는 이런 고장이 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만들겠지만 변수들은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BMW 화재가 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불이 많이 났잖아. 박사님들이 어떻게 그거를 화재 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실제 주행을 하고 고객들의 운전 패턴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이런 고장이 있었구나라는 거는 일어나서 역으로 이게 왜 이렇게 고장 났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정보들이 쌓여서 새로운 걸 개발할 때 보탬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후에 나오는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여야지 정비 시장에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끝물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보통 그래요. 지금 그죠. 대표적으로 벤츠 S클래스 신형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아직 사시면 안 돼요. 돈 없어서 못 사는 분도 있겠지만 네. 벤츠 S 클래스 사실 분들은 보통 좀 이렇게 얘기하죠. 기다려봐야겠네요.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야. 아, 맞아. 그럼 고장이 많아서. 야, 그럼 산다며 기다린다고 그러면 되겠다. 고장 많아서 기다리고 있어. 배웠네. 뭐 한 17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수리 의뢰 들어오는 건 어떤 항목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